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워크북 1분 컷 진행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절차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죠. 대신 잘 봐야 되는데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되죠. 요거 나중에 비교 판례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 게시판에 본인 확인제는 합헌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 일부인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처벌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최근에 경찰 간부 시험에서 나왔는데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90일 전부터 후보자 이름의 칼럼이나 거수를 다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후보자의 이름인 기사를 할지라도 선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게 위헌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역 농협이사 선거의 경우에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호소 방법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인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저랑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국민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인격 발언의 수단인과 동시에 진리 발견의 수단이 된다.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고요.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거죠. 그럼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표현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이 되겠고 내용 중립적 규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변호사협회 유권 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 요거는 표현의 자유랑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 바로 로톡 어플리케이션 사건이죠. 그 다음에 4번에 긴급조치 제1호가 유신헌법 관련해가지고 뭐 한마디 하면은 다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쉬운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4번 보시면은 우리 선거 일전 180일 전부터 장기간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은 대통령 선거 한 다음에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하고 또 지방선거 해가지고 사실 선거 일전 180일 전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광고물을 다 설치를 못하게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 지문은 이 지문이랑 요 지문이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톡 판례가 하나 더 있는데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런 소개알선 유인하기 위해 광고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로톡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런 대가 수수 금지 광고 금지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신 이거랑 또 비교해주면 돼요. 아무리 그래도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말도 안 되는 법률 상담은 광고를 금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을 받고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을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합헌 판례가 됩니다. 그럼 4번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판례죠. 공공기관 설치하는 운영 게시판은 본인 확인 조치는 합헌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문제 몇 번 지문 요 지문이죠. 요 지문이랑 비교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302번 문제. 그다음 305번 아까 요 판례는 무슨 판례랑 비슷한 판례냐면 요 판례랑 비슷한 판례 304번의 1번. 자, 그래서 선거일 전 180일 전부터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틀린 지문이고 2번은 여러분들 중요한 판례입니다. 후보자 비방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이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함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기도 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를 함부로 못 쓰도록 한 확성장치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또 이 판례랑 연결이 돼 있어요. 2번 지문이랑 연결이 되는데 303번에 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가 되는 판례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인 최신 판례이고 시험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대해서 특정한 요구를 등에 하는 방법, 요것이 이제 바로 간섭을 금지하는 거죠. 이걸 간섭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금지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무원은 여러분들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의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운동할 때 처벌해야 되겠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들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훼손죄하는 거, 명예훼손죄 관련된 규정들은 다 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인데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판결서 PDF로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로 다 돼 있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스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판결서로 한정한다. 그래서 스캔 떠놓은 것들은 볼 수 있게 해주고 이전의 것들은 조금 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서 열람 청구하면 볼 수 있어요. 판결서를.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07번 우리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도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호가 되죠.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법은 여러분들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한 경우도 구제를 합니다.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그래서 언론중재법에서는 죽은 사람의 권리도 보호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당에 관련된 표현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나 선생님들은 정당 가입 금지하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검열에서 허가와 검열은 같은 느낌이다. 행정부가 사전에 내용 심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의 상권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최신 판례이기도 하고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경선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정치계 자유의 표현을 가지지만 그 다음에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면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겠죠.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5번은 죄송합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단체 이름으로 관련된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러면은 돈 많이 기부한 기업 위주로 정치인들이 법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나오네요.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부로 공개 장소에서 막 연설하고 있는데 막 깽판 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술 먹고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선거운동에 개별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로 악수하면서 선거운동하고 금지하는 거 처벌하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이런 것까지 막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침해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운동을 위해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까 봤던 판례랑 비슷하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인데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이죠. 근데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들어가기 때문에 다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면 다 사전허가 검열금지 원칙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다. 그러면 의료 광고인 상업 광고도 사전 검열 금지 원칙 적용이 된다 해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